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 평경자입니다. 목소리가 아직도 좀 불편한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하락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목요일 03시 또는 03시 30분에 금리 결정하고 FOMC 기자회견이 있죠. 연준의 스탠스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27일 이 시간은 언제냐? 오늘 당장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을 말을 하거든요. 12시간 이내에 벌어질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금리 인상 컨센서스는 25bp 인상에서 거의 100%의 수렴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예상을 하는 것도 최근에 지표 발표된 값에서 특히 고용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시사됐고 이미 예견되어 있어서 현재 시장은 약간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반영이 되었냐? 나스닥은 최근에 강력했던 상승세 너무나 다양하죠. 특히나 VR 쪽이 그렇고 엔비디아 쪽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매서웠는데 최근자에 금리 발표가 선반영이 돼서 조금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표로서 이 정도 내려갔다는 것은 조금 큰 하락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다음에 나올 것은 비트코인 차트인데 나스닥이 내려갈 때는 좀 버텼는데 그 이후에 좀 크게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비트코인도 이에 따라서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나스닥이 빨랐고 비트코인이 좀 늦은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전형적인 선반영으로 둘 다 볼 수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FOMC 일정에 맞춰서 선반영이 돼서 내려간다라는 것은요. 정배적으로 좀 확률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은 그 이후에 반등을 예상해보는 게 정배입니다. 여기에는 흐르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것도 포함돼서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확률적으로는 그 안을 좀 예상을 해야 되고 다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트렌드를 읽을 수 없음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게 금리가 계속 고정됐었잖아요. 금리가 계속 고정됐기 때문에 이 FOMC 최근에 영향도가 없었죠. 그래서 영향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최근 트렌드가 없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을 했던 게 최근을 제외한다면 그 이전 과거 이력을 따져본다면은 정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반영이 돼서 내려가고 다시 상승을 하고 반등을 하는 것, 이게 정배열이다. 이게 정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U자 반등을 예상을 한다. 확률적으로는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반대 상황으로 내려간다면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좀 제일 고민하고 있는 시나리오이긴 한데 지금부터는 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주봉 상태에서 7일, 25일, 99일 선을 나타냈고요. 중기선이 하나 눈에 띄는데 지지가 여러 번 출현한 게 보이고요. 지금 현재 25일 선의 위치가 27.4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이 나왔을 때는 흔히 매물대나 그냥 저가를 체크해서 지지를 체크를 하는데 이런 신뢰도 있는 이평선 분석도 꽤나 믿음직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차 지지, 최초로 나올 수 있는 지지로서는 27.4K를 예상하는 게 좋고요. 일봉으로서 99일 선을 예상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주봉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25일 선은 여기에 형성되어 있고 1차 지지로 예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를 뚫었어요. 근데 주봉을 보시면은 26.3K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전 주봉의 저가는 25K 이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해석해 봤을 때는 이 영역에 뚫리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꼬리의 영역으로 단다라는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내려가더라도 말아서 올린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두 영역이 존재하는 이상 그렇게 크게 내려갈 확률을 너무 반대 상황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 첫 번째 이유는 이 정도만 정리하고 반등을 예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좀 적어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만 아니라면은 흐르는 것만 아니라면은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99일 선 설명을 잘 안 드리고 있는데 지금의 구도가 흘러가는 방향성은요. 볼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상단이고 25일 선이 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지받고 올라가고 저항받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승에서 32K 부근을 못 뚫은 이유도 이 별 표시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럼 A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았다. 그럼 다음에는 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림은요. 바로 뚫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내려갔다 올라갈지 아니면은 크게 내려갔다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뚫어주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B라고 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막을 수 없는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봉상 지표, 골든크로스 또는 정배열 같은 지표는 무조건 봐야 되는 지표다. 구간을 길게 형성하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는 지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중요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A 같은 저항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항에 나온 다음에 지지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구역에서 다시 뚫어낸다면 그때는 정말 상승을 의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뚫어주는 차트가 나온다면 사실 그 뒤부터는 저가를 예상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만큼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텍스트에 적어놨듯이 해당 상승부터는 굳이 하락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가를 내려주지 않는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만에 하나 제 의견이 그냥 다 엇나갔어요. 뭐야, 이 사람 말 다 안 맞네? 그런 차트가 나오더라도요. 이 상승분을 보세요. 15K부터 31K까지 상승했어요. 그럼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최대값은 21.6K가 될 겁니다. 조정의 최대값은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럼 21.6K가 뭘 의미하냐? 20K 이하 가격까지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상승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에서는 618 구간을 더 넘어서 막 상승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786 구간까지 조정을 주고요. 다시 상승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618 구간 위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해요. 이렇게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50%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하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50%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618 구간까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고, 만에 하나 이게 추세가 엇나갔어요. 그럼 618 구간을 깨겠죠. 그리고 더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즉 추세가 하락으로 예상된다. 추세가 바뀐다라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간적으로 한 6개월? 제가 봤을 때는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8, 9, 10, 11, 12. 이 5개월 동안 여기서 하락 구간을 가져간다? 이게 정상적으로 좀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흐르더라도 나는 이 구간을 예상을 하겠다라고 전달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번 하락은 이 테스트 구간을 정말 정석적으로 막 친절하게 안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급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흐르더라도 갑자기 급변하는 장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봉상 스토캐스틱을 한번 봤을 때 이 지표가 과연 과매수가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달리 말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차트가 왜 나오냐? 과열되고 시키고 과열되고 시키고 이런 차트가 나오고, 이 과열되는 부분에서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추세가 바뀌고, 이런 게 그냥 보조지표로서 차트를 봤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이 보조지표에서 과매수가 되었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서 주봉상 봤을 때 다이버전스가 형성된 건 맞죠. 근데 그 과매수가 충분해서 너무 많은 물량이 이 위에서 매수가 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팔기 때문에, 겁먹고 팔기 때문에 하락이 크게 온다. 이 개념에서 봤을 때 과매수가 맞을까요? 과거 지표를 다 보더라도, 저는 사실 과거 차트를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네, 과거 차트를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봤을 때도 과매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한 과매수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딱히 하락 구간을 크게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를 깨려면 스토캐스틱이 지금처럼 저가 내리고 고가도 내리는 형식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흐르는 장에서 나오는 차트인데요. 근데 그마저도 좀 과매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간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가 뚫린다, 뭐 지금 다 팔고 튀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폭락을 왜 예상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좀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 줄 때 매수하세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천천히 진행해도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릴 때,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때 사라 팔라, 분할 매도하라 분할 매수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약간 좀 청개구리처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매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드러나고, 목표 기간하고 목표 수익률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벌어지는 건 맞는데, 제가 아는 시청자분들은 거의 80%에서 90%는 오늘 드린 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이 안 맞는 사람은 소수고, 그래서 정말 걱정이라면은 내가 20K까지 내려갔는데 내 평단가가 한 25K에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럼 마이너스가 몇 %일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정답지는 하나입니다. 별거 안 되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더 생각을 해보겠죠. 수익을 얼마나 내냐. 근데 그거는 무조건 배가 되겠죠. 여러분들 뭐 선동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매수 기회는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이런 매수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올라갈 때 매수해도 돼요. 근데 제 탓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어떤 장에서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익을 충분히 먹었으니까 팔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해도 너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좀 약간 믿고 그냥 홀딩해야 될 때라고 말을 할 때도
야, 이건 무조건 날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은 한 3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틀렸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예가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틀렸을 수도 있고, 물론 영상에서 제가 단기다 장기다 이런 구분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런 걸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해한다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드릴게요. 저는 제 영상을 무조건 믿으라, 맹신하라는 말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각자의 객관성이라는 게 각자가 생각을 얼마나 깊게 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렇게 헤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객관성을 갖고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냥 생각해서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그리고 주말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실시간 시황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맥주방의 인원이 벌써 7,000명인데 이 넉넉방이 웰시내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방이고 8,000명이죠. 이제 벌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나가지 않고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영상 설명에 링크 달아드리면 그 방을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음이 좀 어눌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